정화식 파트에서 387쪽에 나온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발전 문제 문제를 안 풀어드렸죠? 그죠? 그죠? 페이지 피하면 382쪽부터 쭉 발전 문제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382쪽에 문제 1803번 문제. 803번 문제는 문제가 얘기하는 게 2차 방정식하고 접목을 시켰는데 A1이 2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숫자는 6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2차 방정식을 줬는데 2차 항의 개수를 이렇게 일반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다.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2배 항 값이 x의 개수고 n 플러스 2항은 상수항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무슨 중근 bn을 간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수열하고 문제를 접목시키는 문제고. 아무튼 중근이라는 게 먼저잖아. 판별식은 얼마? 제곱. 따라서 짝수 공식을 써서 여기 2배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 이거 반제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ac니까 이거 2개 곱한 게 얼마다? 제로다라고 표현되죠. 결국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라는 뜻이 정리하면 같아야 되니까 가운데를 2번 곱했어. 앞에 거 2배 곱해놨다니까 무슨 중앙? 등비지만 따라서 등비의 중앙이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그래졌구나. 공비가 3이라는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일반항이 이제 얻어지죠. 일반항은 중앙 곱하기 공비의 웬만한 수식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BN을 찾아서 BK를 최종적인 질문은 BK를 찾아서 K는 1부터 10판까지의 총합을 찾으라는 게 목적이니까 중근을 찾으라는 얘기죠. 중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게 아니죠. 일단 뭐해?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근데 집어넣는데 얘들아 요놈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몇씩 곱해져? 물론 집어넣어도 패면 되는데 30 곱해진다는 걸 알면 어차피 얘가 3 증가된 거고 얘가 3 증가된 거잖아. 그럼 이제 서술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서술을 이렇게 2 곱하기 3의 AN 이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여기는 AN이 뭐? AN에서 3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3 곱하니까 3의 제곱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그걸 표현하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하고 돼? 나는 AN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BN 찾는 게 목적이야. 중근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는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x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중근이구나. 그 bn은 얼마다? 무조건 항번호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마이너스 3을 몇 번 더해? 10번 더해. 그래서 다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알겠죠? 방정식하고 접목을 시켰지만 함수 중요한 건 수열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06번 같은 점화식이 주어져 있을 때 806번 같은 점화식은 모든 항을 곱해서 표현했더니 n항까지의 곱이죠. 합은 공식이 있지만 곱은 공식 없어요. 그러니까 804번, 806번, 6번 문제는 초항이 정의되어 있고 기납적으로 정의된다는 말은 초항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1항과 n항, 2항 땡땡땡해서 모든 항을 죄다 곱했더니 얼마다?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때 6항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그 국보작 문제가 이런 점화식은 국보작이란 말이야. 듣지도 못하고 듣다. 그러면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근데 내가 1을 넣죠. 1을 집어넣으면 1항 곱하기 2항. 한 2항을 찾으려고 2까지만 표현한 거야. 이 의미가 뭐야? 1항부터 n항까지 곱했을 때 이거다. 그럼 나는 n자리에 2를 맨 마지막 마무리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a2가 3분의 1이니까 a2 값은 양변에 2를 곱해서 3분의 2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랑 이제 바로 스케스는 2랑 두 번째 항 찾았죠?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이라고 해서 A4항 그러면 3항 집어넣은 거니까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4분의 1이 돼야 돼. 그렇게 지워지는 규칙이 뭔가 발견되면서 이쪽에 곱해버리면 A4항은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썼으면 그냥 뭐 관찰해야 되죠. 1 하나 크고 2 하나 크고 3 하나 크니까 n항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일반항 찾아낼 수 있겠다. n 똑같고 n 플러스 따라서 6항 찾아가면 6 집어넣어서 7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니까 직접 대입하면서 찾는 거 여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809번 문제 발전 문제만 보겠습니다. 지금 809번 문제는 809번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 1, 3, 5, 7위까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자 그래서 800번 문제라고 9번 문제는 1, 3, 5, 7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7 이렇게 주어있는데 여기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an 플러스 4는 2an 이럴 써도 상관없죠? k를 n으로 바꾼 거니까 이때 n은 몇부터 들어간다? 1, 2, 3, 4 이렇게 선생님 지금 문제에서 k를 n으로만 바꾼 거야.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응?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면 1, 2, 3, 4 넣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넣으면 5항이라는 것은 N항 A1의 몇 배? 2배. 6항은 내가 N자리에 2 넣은 거니까 A2의 2배. 그 다음에 7항은 여기다 또 3 넣은 거니까 3항의 2배. 아, 의미가 전달이 되는구나. 4 넣으면 8, 4 넣으면 4항의 2배라고 표현했죠. 그죠? 결국은 얘네들 나온 숫자들 몇 개씩 하면 돼? 2배 하는 거다, 이거. 그 밑에다가 1, 3, 5, 7, 이게 4항인데 옆으로 수를 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열가는 이유가 5항이 첫째 항이 2배니까 2, 6, 10, 14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 원래 형태를 살리는 게 좋죠. 2 곱하기 1, 산수 할 줄 알지만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이렇게. 그죠? 그럼 다시 이제 나 n자리에다 이제 몇 넣어야 돼? n자리에 이제 9를 만들려면 여기다 5 집어야 되죠. 그럼 9항은 다시 5항의 2배가 되죠. 얘가 2배 한 거야. 여기다 2배 한 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 다시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10항은 6항의 2배다. 6항 이놈의 2배다. 6항이 2배니까 2의 제곱 곱하기 4. 아, 이런 식으로 수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구나 라고 추측했으면 빨리 쫙 써주면 되죠. 그게 규칙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나오래? 이놈들을 시그마 P는 1항부터 해서 20항까지 합칠해 라고. 그러니까 4세트씩 지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기, 다 더한 거니까. 하나 쓰면 이게 더하기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묶은 이유가 그거구나. 얘네들 1, 3, 5, 7 더한다? 그럼 얘네들 2 묶은다? 얘는 2제곱으로 묶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야? 1, 3, 5, 7 더하기, 거기다가 더하기하고 1 한 번, 그게 뭘 쓰는 거야? 1, 3, 5, 7 한 번. 그 다음에 더하기 2 써놓으면 1, 3, 5, 7 두 번. 바로 얘를 표현해. 그지? 그 다음 더하기 2의 제곱하면 1, 4, 5, 7, 2의 제곱. 합친 거야. 2의 제곱으로 묶였을 때. 그러니까 결국 얼마까지 있는데 지금 4세트가 4씩 5번이 나오는 게 20개니까 5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3제곱 될 것이고 여기 이게 4제곱으로 항 번호 하나, 둘, 셋, 넷, 5개 완성됐다. 이쪽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죠. 다 일일이 찾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꼭 익혀놔야 돼. 항수는 5개 있으니까 이렇게 거기다 곱하기 1, 3, 5, 7 같은 거 3도 해버릴 수 있잖아. 16. 따라 답은 16 곱하기 31이야 라고 해서 끝자리가 6으로 끝난 그런 거 답을 찾던가 직접 상태로 객관식 주관식 잡으면 되죠. 그래서 답이 496이 된다 이게. 됐니?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기면 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빠지지 않는 단원이 됩니다. 여기가 뭐 내용이 되냐면 귀납적 정의의 활용 제목 옆에다가 여기다가 제목 위에다가 점화식 구하기라고 써놓으세요. 점화식이 뭡니까? 그러면 점화식이라는 거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놈들의 관계식 찾는 거. 이웃하나하나의 관계식이 뭡니까? 라고 찾는 거. 그리고 죄다 지문한 게 관계식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그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385쪽에 개념 익힐 4번. 그런 문제를 다 한번 보자. 자, 이 4번 문제를 보면은 오른쪽 변화체 평면에다가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안 된대. 그럼 안 돼. 그 다음에 선과 평행하지 않게 봤는데 또 세 번째 선 그릴 때 이렇게 교점을 지나면 안 된다 이거.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평행하지도 이렇게 지났던 데를 또 지나게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평면이 분할이 된대. 분할이. 그러니까 선은 그러니까 그런 평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에 평면이 지금 이 칠판 넓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딱 하나 A4, B4 사이즈 축소시킨 이놈을 평면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제 분할을 하면 되죠. 선 하나 그으면 선 하나 그었을 때 평면 몇 개로 분할되지? 1, 2, 2개 분할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평면이 있을 때 거기다 선을 두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정신맞춰이시고 다시 하나 선 그었어. 그럼 선 2개일 때 영역은 몇 개로 보면 돼? 1, 2, 3, 4개로 보면 되죠. 됐니?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3개일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등차나 등비가 결정돼서 하나, 둘 더 넣고 지났던 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날 때요. 그럼 여기는 1, 2, 3, 4, 5, 6, 7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깨지게 되죠. 7로. 2 커졌는데 3 커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객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가 다르잖아. 얘는 몇 커졌습니까? 2 커졌죠? 얘는 몇 커졌습니까? 3 커졌죠? 그 다음 거는 4 커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라는 거지. 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선 하나 거서 교점. 이 교점을 지나지 않아야 돼. 지나지 않게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영역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최대한 영역을 많이 만들려면 선생님이 여기다 1번 선, 2번 선 같습니다.
그럼 1번 선, 2번 선에서 3번 선을 그릴 때 이게 2번 선이었구나. 2번 선. 3번 선을 그릴 때 1번과 2번이 만나야 돼. 그래야 최대로 분할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 2, 3번 이렇게 쭉 써놨는데 1번, 2번, 3번 썼을 때 이제 4번 선을 그려야 되잖아. 그 4번 그 선이 나머지 선 3개랑 뭐해? 만나게끔 해주면 돼. 라는 거지. 그러면 영역이 최대로 분할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개수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밑줄부터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에서 4 더 있구나 라는 걸 확정할 수 있죠. 이렇게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푸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설명 나온 대로 n번째로 바로 뛰쳐들어가서 푸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설명이 없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찾은 거죠? 무슨 별? 개? 차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들. 자, 보면 두 번째 빼기 첫 번째는 얼마야? 2야. 이런 관계식 쓰는 거야. 세 번째 빼기 두 번째는 얼마야? 3이야. 네 번째 빼기 세 번째는 얼마야? 4야. 라고 네 번째 빼기 세 번째는 4였지?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어디가 일치되는지 찾아보시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항과 n항과의 차이는 뭐야? 그렇지, n 플러스 1. 이게 정하신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6항을 구하라? 그럼 하던 대로 먼저 가면 되지. 5 빼기 4는 5. 그 다음에 6항 빼기 5항은 얼마? 공식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식. 6. 그래서 6항 찾으라고 했으면 변변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라는 게 이게 여러분 교과정에 해당되는 풀. 그래서 6항 빼기 첫째 항 이놈들은 2, 3, 4, 5, 6의 합이다. 알았습니까? 그럼 2, 3, 4, 5, 6의 합은 얼마야? 1부터 5까지 합은 10. 한번 3도 아무도 안 펴는데 5 더하고 보통 이렇게 하겠지? 5 더하고 이건 10이니까 10에다가 15, 20 나온다고 쳤겠지. 한순 알아서 하시면 돼요. 빠른 한 분석하는 게 좋다. 됐니?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걸 잠깐. 자, 이 면을 분할하는 게 뭐라고? n개의 직선을 가서 선생님 이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직접 다 쓸 수 있는데 일반한 n개의 직선으로 분할한 평면의 개수가 몇 개라고 지금? 한 개로 분할한 게 A1, 두 개로 분할한 게 A2라고 썼으니까 n개의 직선으로 분할한 평면 개수는 AN이라고 잡는다. 이거.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면 개수가. 맞나요? 거기 보시면 영역 개수를 A라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래놓고 이건 직접 찾은 풀이잖아. 그러면 거기다 이제 바로 쓰는 거야. 초항은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초항은.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 직선으로 하는 건 뭐야? 당연히 A, n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관계식을 표현한 거야. A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느냐 하는 거. 또는 몇 개가 곱해지느냐. 이런 걸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선이 몇 개 나온다고 n개의 직선이니까? n개가 나오죠. n개가 나오죠. n개가. 그러니까 지금 선이 지금 막 이렇게 n개가 늘리는 거야. 1, 2, 3, 4, 땡땡땡 해서 이렇게 n개가 주어지는 거라고. n개가. 거기다가 얘들아 선을 몇 개 넣어야 돼? 하나 더 추가시킨 거냐는지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n개의 직선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평면 개수를 세면은 그냥 그건 A n개야. 근데 내가 선을 하나 쭉 더 봐야 돼. 선 하나 더 추가해서 면이 몇 개가 추가된지 세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선을 봤을 때, 선 하나 찍어서 만나는 새로 생기는 선이 몇 개냐, 면이 몇 개냐라는 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자, 이쪽 보세요. 여기 원래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친 부분은 원래 녹색 선 두 개에서 세 개 찾아는 부분이죠. 그죠? 새롭게 추가되는 거 있을 쓰는 거야. 요 부분은 원래 요 사단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 모양, 오각형 모양의 그 명역 개수하고 똑같죠. 그럼 새로 추가된 게 1, 2, 3 요게 세 개 추가된다. 이해돼? 그 선을 하나 그면서 1번 선, 2번 선이 이미 잡아놨던 영역이 바로 추가된 게 3개가 추가된다고. 2개의 직선에다가 선을 하나 추가시키면 영역이 2 플러스 1, 3개가 추가된다는 거야. 3개가. 이해돼요? 그걸 아시는 분이 n 플러스 1개라고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만난 점, 지난 점을 또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어떻게?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영역이 표현되는데 영역을 사각형으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했어. 선 하나 긋고 선 하나 긋어. 그럼 나는 분명히 4개가 보여. 4개가 보인다고. 근데 선을 새롭게 하나 그으면은 이쪽에 있는 게 1, 2, 3, 4개 잡아본다고. 원래 평형 그 전에 거 2개로 걷을 때 4개 나오는데 선을 하나 추가시키면 기존의 거 4개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느냐? 몇 개? 3개로 추가되는 게 2개의 면을 2개에서 여기서 위, 아래, 상하 3개의 영역이 나왔으니까 거기다 추가된 건 3개가 추가된다, 4개가 추가된다 판단할 수 없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n 플러스 2. 3은 3 추가된다.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 추가되는 거라고. 만약에 an과 an-의 관계식 찾아가면 여기에 n 추가돼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면이 뭐야? 최대 분할 개수를 펴는 거야. 그럼 이제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쓰세요. 뭐라고 지금 방금 평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지도 않게끔 만들어주면 이거는 평면을 최대로 많이 분할한 거야. 최대 영역의 개수를 더한 것. 최대 영역의 개수가 방금 했던 대로 정화식이 뜨기를 플러스 얘기는 AN계는 고정돼 있다. 또 하나 추가시키면 그 영역의 개수에서 하나 더 추가된다. 이 번호는 이 번호는 똑같아야 돼. 이건 최대 개수의 정화식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배차대로 불러. 근데 그거까지는 빠져 빼서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최대가 나왔으면 최소 개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최소 개수. 그러니까 이 정화식 파트는 약간은 그 경우의 수 생각한 거와 똑같은 비슷한 거. 최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들아, 선을 하나 그으면 어떻게 돼? 하나 그으면 똑같지. 두 개. 하나 그으면 영역이 두 개로 분할이 돼. 근데 최소로 되려면 아까 1번하고 어떤 거에다가 평행하게 봐야지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으로 나눌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개 선 그으면 하나, 둘, 세 개가 없을 때 영역 몇 개? 네 개가 되겠죠. 보여요? 1, 2, 3, 3.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야? A에는 일반하기 그냥 바로 나오네. 뭐라고? n 플러스 1이다. 이게 바로 영역 개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를 물어보는 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고 최대를 물어보는 학교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린 거야. 일단 최소를 나타내는 영역 개수는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항이 바로 뜨는 거고 최대 영역 개수는 얘 이웃하는 두 개의 관계식이 뜬다. 이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최대는 점화식 뜨고 최소는 그냥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평행하게 만드는데 얘는 좀 평행할 때가 최소가 돼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810번 문제 푼 거구나. 여기 810번 문제는 교점 개수 얘기하네. 평면 개수가 아니네. 자, 810번의 1번 문제를 잘 보세요. 1번 문제. n개의 직선을 그어서 그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교점 개수의 최대치래. 야, 교점이 최대로 나오려면 지난 점 지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선 하나 봤어. 교점 나와? 그러니까 A1은 제로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야. 선을 두 개 그으면 교점 개수는 몇 개야? 하나. 선을 네 개 그으면 그렇죠. 여기 지난 데들을 지나면 또 지나니까 최소는 무조건 한 개일 거 아니야. 최소는 안 물어보겠죠? 최소는 세 개가 없을 때는 A2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는 생각이야. A2는 이 점에서 만났잖아요. 하나. 그리고 당연히 1번, 2번 걸어놓은 상태에서 선 하나 볼 때 추가되는 거는 선 두 개 걸었으니까 선 두 개랑 만나는 점이 아니야. 몇 개가 추가돼요? 두 개가 추가돼. 이렇게 자꾸 논리를 따지는 게 여기 지금 관계식 찾는 문제에 해당된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선을 걷어. 그 다음에 이제 선 하나 볼 거야. 선 하나 걷는데 교점 지나면 안 돼. 최대가 안 되니까. 교점 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1번과 만나고 2번과 만나고 3번과 만나게 교점이 추가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끝나면 바로 네 번째 선, 네 개의 선을 갖고 만났으면 세 번째에서 만난 교점에서 추가되는 게 몇 개다? 세 개다 이게. 공통. 저 관계식 보이죠? 그럼 AN 플러스 이런 거야? AN 플러스 A다라고 정화식이 뜬다. 이렇게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5항 찾았으니까 5항은 뭐 원투 아니다. 3항까지 찾아야 되죠. 거기 두 번째가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3개 나오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6 나오고 5항은 다시 5항은 4항에다가 몇단 거야? 4단 그래 다 넣을 수 있죠. 되나요? 이 관계식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서 일식 대입하면서 쓰면 된다. 그래서 답에 이 일반항 써있는 거 돼 있죠. 5항은 10이 나오고. 자, 이번에 2번 문제는 동일한 삼각대비를 이용해서 정삼각형 모양을 계속 만들어간다. 정삼각형 만들어간대. 정화식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거기서 삼각형이 동일하게 모양을 만들어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뭐라고 돼 있냐?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에 놓인 삼각대비 개수가 몇 개래? n개래. 이게 무슨 말이야?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에 놓인 게 n개래. 한 변.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가장 큰 게 이거면 얘는 한 변에 몇 개야? 한 개에 놓여 있는 거죠. 한 개. 그러면 A는 전체 성량계비 개수니까 얘는 AN이 전체 성량계비 개수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볼게요. 한 변 길이가 1일 때 말하는 거야. 한 변 길이가 1일 때. 한 변 길이 때 3개.
그럼 이제 한 변 길이가 몇일 때? 2일 때 체크하면 여기서 한 변 길이 2일 때는 뭐 붙이면 되죠 이렇게. 이게 한 변 길이가 2자이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성냥개비 개수는 어떻게 전체 개수는? 아까 A1에다가 추가된 거 생각해보세요. 추가. 이건 A1이야. A1. 거기다 추가된 게 몇 개가 추가됐는지. 6개가 추가됐죠. 6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걸어놓고 이제 그림을 축소시켜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한 변 길이가 얼마짜리야? 이게 한 변 길이가 3짜리죠. 그 3짜리는 아까 위에서 여기서는 개수 셌니 안 셌니 이거. 이게 누구야? A2의 개수죠. A2의 개수에다가 새롭게 추가된 게 몇 개인지 세면 되죠. 생각해 볼게 봐요. 9개 보이지? 그게 3 곱하기다 3. 새로 추가된 게 3개 추가됐으니까 한 개당 3개씩 잡고 있습니다. 얘도 삼각형이 몇 개 추가됐어? 2개씩 쓰니까 6이라고 쓰지 말고 삼각형이 하나당 3개의 성량개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각형이 2개 보이는구나. 돼요? 그럼 거기다 밑에다 또 삼각형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추가돼? 4개가 추가되니까 네 번째는 세 번째 거에다가 삼각형이 몇 개 추가된다고? 저맛이 뜨겠다. n 플러스 2는 an 더 뭐냐? 무조건 불변 숫자는 3이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n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것도 대차세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n 플러스 1에 붙여준 거야. 뒤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툭툭 근접하면서 알았지 차냐? 난 811번 문제 넘기면 거기까지 나오고 싶을 거야. 811번 문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단골로 나오는 게 이거야. 자, 물통에 물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얼마? 30리터의 물이 들어있대. 30리터의 물탱크가 있는데 건모가 김건모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매주 말부터 물탱크에 들어있던 말을 절반을 버린대. 그리고 다시 10리터를 추가한대. 그게 1회 시행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버리고 10리터 추가한 양은 절반이 얼마? 절반을 버린다는 얘기 절반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15리터. 이 30의 절반이 남고 그 다음에 10리터 추가돼라고 해서 우리는 약분시키고 25리터가 처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문제 보세요. 이렇게 딱 한 번 설명해 놓고 새로 있는데 n번째 주말에 남아있는 물탱크량이 AN.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바로 n번째로 뛰쳐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n번째 남아있는 양의 AN 됐으니까 이걸 과정을 따지지 말고 바로 n번째 추가해서 그러면 하루 더 진행되면 n 플러스 1번째 하루 더 주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1주가 진행되거나 어쨌든 한 번이 더 진행이 되면 그 앞에 거에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 남아있던 양이 뭐? 절반을 버리고 10m 추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절반이 남아있고 10m가 추가되어라는 이런 정화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알파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는 이거를 A4를 구하랬으니까 정화식은 됐으니까 A2는 뭐야? 앞에 거의 절반. 이게 1항의 절반. 1항의 절반이니까 2분의 25 더하기 10 2분의 20을 더한 거니까 20 그러면 2분의 45. 세 번째 건 뭐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수가 지저분해지니까 적당하게 네 번째까지 끄는 거지. 세 번째 거는 앞에 거의 절반. 절반하면 여기다 2분의 곱한 거니까 4분의 45. 4분의 45에다 10 더하면 4분의 40 더한 거니까 4분의 85. 다시 마찬가지 네 번째는 뭐야? 이제 다 왔네. 앞에 거의 절반이라는 얘기는 2분의 곱하니까 8분의 85. 8분의 85에다 10m 추가했다. 10m 추가하면 8분의 80 추가한 거지. 그 정답은 8분의 165. 이런 식으로 감내는 거라. 중요한 건 이 점화식과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점화식 물어보고 네 번째 한 찾아라. 이런 게 단골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쓸 때 첫 번째는 얼마나 써져 있고? 25. 이거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주관식 서술형에서 이렇게 다 써줘야지만 된다. 그래야 귀납적으로 잘. 첫째 항주고 관계시켜져 있을 때 귀납적으로 잘 정의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빼먹으면 학교에서 감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건 X축만 등장시키면 되는 거야. 수직선 위에 X축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점 하나 찍었어. 근데 거기가 1이래. 1일 때 A래. 그리고 P1은 10이래. P1은 10. 그래서 A와 P1에 대해서 APN을 여러분이니까 수능 문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으면 된다. APN을 몇 대면수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뭐래? PN 플러스 1이래 라는 게 표현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몇 대면수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P1을 몇 대면수로? 2대 1로 내분한 게 뭐다? P 수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대 1 써놓고 A부터 먼저 얘기했으니까 A부터 2칸, B부터 1칸 그러니까 여기서 P2를 찾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P2 물어봤으면 P2 찾겠지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PN의 좌표를 A라는 돼. 바로 P 찾으라는 거야. P1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n의 좌표를 뭔지 알아 몰라. Pn의 좌표를 거기 뭐라고 써? AN이라고 해놨지. AN이라고. 그럼 이걸 몇 대면 쓰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포인트가 Pn 플러스 1번째의 포인트인데 여기를 n번째 때 A를 쓰면 Pn 플러스 1번째 때는 AN 플러스 1거냐. 그러니까 따라서 점화식 AN 플러스 1이라는 모델이니까 하면 2B의 뭐? 내분점? 2B의 합분의 엇갈린 곱의 합이죠. 그래서 2AN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돼서 3분의 2AN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점화식이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항 써줘야 되고 초항 안 쓰면 감점, 초항 나왔다 10. 됐죠?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마무리. 자,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두 개가 깔아놓고 있는데, 자, 점화식이 자기만의 색깔대로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812번의 1번을 보면 812번의 1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이 옆으로 몇 개? 옆으로 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정사각형 하나 붙이는데 A부터 B1까지 문제 보세요. 그 정사각형을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해서 계속 번갈아 붙였대. 그래서 점 A하고 B1 찍고 B2 찍고 B3 찍고 대각선을 찍어놨네. 이래서 점 Bn까지 선을 따라가는 최단 경로를 AN이란데.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 AN. 아, 이게 B2 이게 B2죠? 이런 식으로 땡땡땡 찍으면 BN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n번째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끝나는 거. 딱 순지 올 순지 모르니까 BN.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질문한 게 뭐야? 저 A부터 어디까지 간대? A부터 BN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뭐라고 했어? 스몰 AN. 일반항 A랑 써놨죠. 이게 몇 가지인지 여러분 한눈에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놈하고 n 플러스 1번째 관계식 찾는 거야. 근데 초항은 찾아야 되니까. 자, A부터 B1까지 가는 거는 A1이겠네. A1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초항은 그냥 찾아야 되겠죠? 4. 힘이나 찾았지.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찾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오는 게 뭐라고? 얘부터 얘까지 오는 경로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잡아놨어, 문제다? A를 잡아놨지? 그럼 그 옆에 또 하나 사각형이 쫙 붙겠죠? 그럼 얘가 누구야? B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에서 BN을 거쳐서 BN 플러스로 가는 경우구나.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A부터 이 중간에 생략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AN이라고, AN. 그리고 Bn에서 B 플러스로 가는 다이렉트 가는 방법 몇 가지야? 돌아가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쭉 가야지.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거나 또는 어떤 게 있어? 요 위에 점. 요 위에 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A, B로 오는 거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추가되는 것만 체크하면 돼. 몇 개? 이 점을 거쳐가지 않는 거. 여기를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 B, N 플러스 1로 가는 방법을 있으면 생각하는 거야. 새롭게 추가된 거. 몇 가지 추가됐습니까? 세 가지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AN에다가 항상 세 가지가 추가돼서 이렇게 AN 플러스 1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 그 옆에 붙는 거는 옆으로 가로서는 3등분 한 개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B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AN이라 했으니까 새롭게 추가된 거는 이렇게 갖춰서 하나, 둘, 세 개지 추가된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세 가지가 붙는다 이거. 알았어? 그래서 무슨 수열 돼? 등차 수열이 돼요. 초항은 얼마고? 초항은 4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했냐? 한 것 같은 표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점화식 찾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민해서 다시 풀어야 돼. 이 교과서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 칸 두 개를 쪼개놓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일로 간대. A1에서 B1까지 가는 방법에 쓰는 문제 맨 마지막 줄 보는 거야. 점 라지 AN에서 라지 BN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AN이라 한대. 그러니까 A1부터 B1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나 N자리 잃는 거니까 A1이겠구나. 그럼 A1 찾을 수 있죠.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초항은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했죠. 초항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일반항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그게 힘드신 분은 이렇게 단계 찾아가면 되는데 어떤 규칙이 보이겠죠? 이게 B2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질문 봐봐.
A에서 B2로 가려면 경로라는 것은 경우의 수야. 첫 번째, A에서 B1 거쳐서 B2로 가거나 또는 자, B2로 오려면 2, 3분 거치거나 아니면 2, 3분 거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치? 위 옆으로 오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점을 B'라고 찍으면 A에서 B'까지 왔다가 B2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A는 B1 오는 건 뭐야? A1. 그리고 옆으로 쭉 가니까 한 가지. 더하기 A에서 B'까지 오는 경우 생각해. 여러분 경우에 했잖아. 여기서까지 오는 게 몇 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두 가지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총 몇 가지 나와? 네 가지가 나온다고. 네 가지가.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가 추가되어 그렇지. 이거. 그게 바로 두 번째 점까지 고단한 두 가지. 점화식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림 시간을 쓰니까 한 번 더 그리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다 다시 또 분할해 놓고 다시 여기다 또 분할해서 이게 B1점, 이게 B2점, 이게 B3점 되어 있어. 그래서 A부터 B3로 오려면 A부터 B2 거쳐서 B3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번에 B'라고 찍어보자. 그럼 A에서 B''로 와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B3에 도달하는 방법이죠. 또는이니까 둘이 더할 거고. A에서 B2 하는 방법이 여기까지 했어. 뭐라 했어? A에서 B2 가는 거는 A2라고 했죠. 그러니까 B3까지 오려면 A2 거쳐서 쭉 한 가지. 또는 B'까지 가야 돼. B'까지 오려는 건 요점, 요점을 붙여야 되거든. 여기까지 몇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두 가지 곱하는 거니까 이해 몇 수? 3승이 된다. 그래서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뭡니까? 정하시. AN 더하기 3일 때 2의 함수 2일 때 2의 제곱 2의 N 플러스 6승이 답이 된다. 이게 초항은 얼마고? 3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답지 나오면 답하고 틀릴까요?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그죠? 그죠? 답을 추가하세요라는 거야.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것만 난 결론 얘기해줄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체크했을 때 답지의 다음에 나온 건 일반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 플러스 1항이 2배의 A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알파꼴이죠. 수업 들었으면 이게 곱하고 더하면 알파꼴.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답 추가한 건 n 플러스 1항이 A에다가 더하기 2에 n 플러스 2 생각했으면 숫자를 더한 게 아니라 n에 관한 식을 더하면 개차수라고 했죠. 이놈하고 이놈이 다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세요. 이건 알파꼴이었으니까 알파꼴이라는 건 알파를 뺐을 때 알파꼴이라고 한다. 모든 항에서 알파를 뺐을 때 등비수열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공비 2에 n-6 된다. 그래서 약간 이 중간 과정이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자 n 플러스 1항도 알파를 빼고 2배의 n항도 알파를 빼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전개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상수항이 나오고 이거 넘으면 플러스 알파가 나와. 그게 여기 원래 있던 상수항 2하고 똑같아야 돼. 나머지는 또 같으니까 상수항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 얼마입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걸 옆으로 옮겼더니 얘도 알파를 보고 얘도 알파를 보면 그냥 알파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달되겠지. 그래서 알파 얼마 났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n항이니까 그 n번째에다가 곱하기 2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수열의 n번째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 되면서 n번째는 초항도 1을 더해야 되고 공비는 n-1을 들어가죠. 그죠? 근데 니네 지금 이 문제에서 초항이 안 들어갔어 아까? 3이라 했으니까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일반항은 3 더하기 1은 4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곱하면 2의 n 플러스 1은 될 것이고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검산하시려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이 나오는지만 검산하면 된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쓸 것같습니다. 이거 기차수열의 일반항. 그러면은 이놈은 어떻게 돼? 옆으로 이항을 시키죠. 이렇게. 그러면은 2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1 집어넣으면 a2-a1이 2의 제곱이 되고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가 2의 3제곱이 될 것이고 4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a3 이게 2의 4승 3 집어넣으면 2의 4승 땡땡땡땡 n-1을 집어넣으면 n-1 여기는 n-1 집어넣으면 2의 n승 점점 뭐한다? 더한다. 그게 대체를 푸는 방법이지? 2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이게 다 대각선은 지워지겠구나. 그러면 일반항 AN 나오고 빼기 A1 더해지겠죠. 그놈이 뭡니까? 얘들의 합입니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2배씩 커지는 거. 초항은 4고. 항수 몇 개? 1개, 2개, 3개, 몇 개?
n-1개. 그래서 분비사건 공식 공비-1분의 초항 곱하기 초항 4죠. 그 다음에 함수는 n-1개죠. 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쓸 필요 없잖아. 초항이 얼마나 해서 3을 쓰니까 3만 이제 2항을 시킬 건데 분배하면 n 플러스 2일승이 될 것이고 분배하면 빼기 4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a1. 근데 a1은 얼마? 3 추가하면 동일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반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런 정화식들은 제일 많이 시험에 분출되는 게 알파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차들. 특히나 개차들이 제일 많이. 근데 아까 평면분할할 때 개차들 나왔지? 개차들 형태를 찾아내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개차들이 그거에 빠져서 중요도는 적어졌지만 이 관계식 찾는 거는 여전히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온 말이야. 이 관계식을 찾아서 일반항 구하는 건 안 나오는데 이 관계식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90%는 뭐라고? 거의 다 그냥 개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한다. 물론 더 많은 것도 있죠. 그럼 나머지 10%는 그 외의 것들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물 퍼내는 거. 물 퍼내는 거. 그러니까 물 퍼내는 거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야. 책 읽는 것도 똑같은 거야. 책을 하루에 뭐 전체 양의 뭐 전날 읽은 거에 반을 읽고 그 다음에 또 10페이지 추가해서 읽었다. 이런 식으로. 비율 얘기하는 거야. 3분의 1만큼 덜어내고 10m 추가했다. 이런 건 다 알파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 얼마만큼 양적인 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 양적인 걸 AN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했을 때 N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10%를 덜어내고 10분의 1을 덜어냈다는 얘기는 10분의 9가 남는 거거든. 10분의 9 남았으니까 N은 10분의 9 A이 남은 상태에서 뭐 얼마만큼 20 추가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한 거니까 n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파꼴이 뜨는 거야. 곱하고 더해서 만들었다. 알았죠?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이런 겁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개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첫 번째 숫자가 1 나왔는데 그 다음에 4 나왔어. 그럼 얼마 커졌지? 3 커졌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이 커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되니까 일반항 찾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100항도 갈 수 있고 1000항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숫자가 4야 또는 5야 이런 식으로 커졌어. 3, 5. 그럼 차가 달라 안 달라? 차가 다르지? 그럼 여기 얼마? 9야. 그 다음 숫자를 한번 찾았더니 7이야. 7 아니면 나도 못해. 규칙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 16이야. 그럼 이건 분명히 AN. 이놈들이 새로운 수열을 이루는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일반항 찾을 때는 여러분이 두 번째 숫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니까 이 보라색 글씨 쓴 것처럼 얘는 3이래.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기 몇이래? 세 번째 빼기 두 번째는 5래. 그 다음에 네 번째 빼기 세 번째는 얼마야? 7이래 라고 쓴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자연수가 연속된 자연수 1, 2, 3이 바뀔 때 얘는 3, 5, 7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n 플러스 1 쓰고 n 썼을 때는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뭐가 와야 될까? 당연히 n에 관한 식이 와야겠지. 그죠? 그게 n에 관한 식인데 첫 번째 숫자가 3에 해당돼. 그걸 잘 보면 돼. 4, 5, 7이 무슨 소리냐?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등차수열 일반항은 무조건 n에 관한 이차식이가 여기다 2n 쓰면 되는 거야. 2n. 2n. 공차가 n 앞에 붙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다 n 집어넣어서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플러스 1이란 이런 정화식을 찾으면 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여러 번 됐는데 내가 풀다 보니까 하나 나왔어, 4개 나왔어, 9개 나왔어, 뭐 16개 나왔어. 그래서 네 번째까지 충분히 찾아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네 차이가 3이야, 그 차이가 5야, 그 차이가 7이면 잽싸게 이렇게 빼기식으로 빨리 만들어서 변하는 숫자의 관계를 찾아낸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380쪽. 자, 부부동반 모임에서는 모인 사람끼리 서로 악수를 한대요. 반가. 다음 규칙에 따라 그래 하는데 부부끼리 맨날 보니까 실증 나나 봐.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반드시 악수를 한대. 인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몇 쌍이 나와? n쌍의 부부가 총 악수하는 총 횟수가 n이래. 그러니까 n쌍은 두 명씩이니까 총 몇 명이야? 2n명이 되겠죠. 2n명. 그치? 그러면 부부라는 거는 1, 2, 3, 4, 5, 6, 7, 8, 9, 땡땡땡 n명. 1, 2, 3, 4, 5, 6, 7, 8, 9, 땡땡땡 n명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총 2n명. 맞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가는 개념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부가 나오는데 이놈들을 총 n명을 악수하는 횟수가 뭐라고 돼 있어? an. 이런 식으로 an 나오면 한 쌍이 더 추가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찾아낸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면 A1과 A2를 구하래. 자, 한 쌍 있으면 부부하는 횟수는 n자리에 1 넣었어. 그러면 이게 m쌍일 때 악수하는 횟수가 A였으니까 n자리에 1 적어놓으면 한 쌍이 악수하는 횟수 찾아야 되는데 한 쌍이야. 한 쌍. 부부끼리 악수해야 해? 안 해. 그러니까 얼마야? 0. 그러면 이렇게 조항이 0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쌍일 때는 이렇게 두 쌍. 1번, 2번. 악수하는 횟수는 몇 번이 돼요? 부부끼리 악수 안 하는 거지? 이게 1번과 1번 부부, 2번과 2번 부부일 때 부부끼리 악수해야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끼리 악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죠? 1번 부부끼리 악수하고 2번 부부끼리 악수하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교차. 몇 번? 4번.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이건 이제 조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4명 중에서 악수를 하려면 몇 명이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4C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4명 중에 2명 뽑아야 되니까. 근데 부부끼리 악수하는 데서 부부가 몇 쌍이 있어? 2쌍이 있으니까 빼기 2.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화식은 경우의 수 문제랑 결합이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4C가 4 나누기 2일이니까 빼기 2. 그래서 앞에 접근하면 6 빼기 4는 2다. 6 빼기 2는 4다. 라고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알겠나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A는 뭡니까? A는 초반한가? 야, N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앞서리는 알지? NC? 아, 하나 더 할 거 그랬나? 자, 3명이 세 쌍이 있잖아. 세 쌍이야, 세 쌍. 그럼 마찬가지로 6명 중에서 몇 명? 2명 뽑는 거잖아, 당연히 2명. 응? 거기서 부부끼리 악수는 빼야 되잖아. 이거 안 돼. 몇 개 빼? 3개 뺀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숫자가 됐더라고. 얼마입니까, 이거? 60은 6거 나누기 2일이니까 15 빼기 3이야? 15 빼기 3은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고. 80 빼기 4. 그러니까 일반항은 뭐야? 일반항 물어보면 여기 2n이야, n이야? 2n 0에서 2명 뽑고 쌍이 n쌍일 때 말하는 거야. n쌍. 그럼 사람 수는 2n명. 2n명 중에서 2명 뽑아야 약수하는 거니까 거기서 빼기를 몇 해? n 한다 이게. 알겠죠? 일단 일반항 구하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써놓으시고.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 부합 공식 알잖아. 2개 뽑는 거니까 2n 2n-1 나누기 뭐한다? 2, 1 그리고 빼기 n. 그럼 정리하면 2 약분 그러니까 분배해서 2n 제곱에 이거 빼기 n 빼기니까 빼기 2n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일반항 찾아서 시그마 취하면 역수 취하고 분수 만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2n 그냥 곱하기로 풀 수 있으니까 얘네들 차이가 1차이니까 역수 취하고 분수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바로 잡는 접근을 조합 접근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거기다 노트에다가 추가해서 표시하시면 돼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여기 얼마 추가니까 8C가 안 나. 응? 87 나누기 28이다 답변은 24.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야. 0, 4, 12, 24. 몇 가지지? 4. 몇 가지지? 8. 몇 가지지? 12. 무슨 수열? 회차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게 n명이 합할 때 거기서 몇 개가 되는지 막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몇 개 적당하게 써놓고 90%가 개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게 여러분이 머리가 덜 아플 거야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 뭐야? 악수는 분명히 2명이 하는 거니까 축구팀도 마찬가지야. 축구팀. 각 팀당, 각 국가당 두 팀이 출전했다. 그러니까 각 국가끼리는 자기 국가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문제 만들 수 있다니까.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축구도 두 팀이 싸우고 세 팀이 운동에 들어서 싸울 수 없잖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두 번째 빼기 첫 번째가 얼마? 4. 세 번째 빼기 두 번째가 얼마? 8. 이 관계를 보셔야 돼. 얘가 변하는데 얘도 달리고 있다. 세 번째 빼기 세 번째는 얼마니? 12. 보여요? 그럼 n 플러스 1번째 빼기 a는 뭐가 돼야 되나요? 생각한 거야. 이게 바뀔 때 여기가 어떻게 달라지지? 1일 때 4, 2일 때 8, 3일 때 12. 여기 4일. 그래서 여러분 저만씩 넘기면 저만씩으로 답이 체크되어 있는 거야. 알았나요? 90%는 무슨 수야? 뭐 덜어내고 집어넣고 하는 거 뭐 넣고 알떡벌 나온다고. 결론이 그렇다 얘기야. 그러면 이제 지리산 총 악수의 는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패스. 2번 문제는 똑같이 악수하는 쓰레잖아. 안 합니다. 넘기시면 하노이 탑과 피브라 튜얼 두개 되면 하면 딱 끝나죠. 자, 하노이 탑이 뭐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링 여기다가 이제 뭐 원판을 이제 구멍이 뚫린 원판을 이렇게 실어 놓는 거야. 자, 보세요. 무조건 처음에 찾아내니까 자, 한 개 있을 때 이 한 개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얘기한다. 근데 거기 규칙이 있죠. 회색 박스 하나 보시면 돼요. 하나의 탑의 규칙, 그 탑을 옮기는 방법은 그 탑 6개, 뭐 64개를 다 옮기면 세상에 종말이 된다는
또라이 같은 짓이 있는데 아무튼 규칙 1번은 한 개의 원판을 옮기는데 다른 원판을 옮길 수 있다. 근데 작은 원판에 큰 원판 놔 뭐다? 못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 있으면 당연히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한 개 있으면 몇 가지? 옮기는 방법. 아, 니네 또 고민하는 게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냥 문제에서는 그냥 한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기는 그 옮기는 방법, 옮기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 이동했어. 알겠습니까? 다른 막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쪽으로 옮기거나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죠? 여기까지? 한 가지. 그것만 잘 읽어서 문제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이탄 문제 전형적으로 그냥 시험 문제 작년에 나온 학교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 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지면 끝. 얘기하는 거야. 아무데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었다라고 치자 이게. 두 개가 있었을 때라고 하면 보라색이 긴 거, 그 다음에 연두색이 그 위에 있던 판때기인데 이걸 옮기면 자 먼저 녹색을 먼저 옮겨야 되겠죠. 녹색 옮긴다 몇 번? 한 번. 그럼 녹색이 지워지죠? 그 다음에 보라색을 옮겨야 되죠? 보라색이 옮기면 여기밖에 없죠? 가장 긴 거니까 둘을. 그 다음에 다시 녹색을 옮기면 되니까 몇 번? 세 번 만에 옮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H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3개, 4개, 5개, 64개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 자, 박스 회색 밑에 규칙에 따라 A에 있는 N개의 원판을 다른 막대로 옮기기 위한 필요한 최소 이동 횟수가 몇 개래? 몇이래? AN이라고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가 등장하면 초항 찾고 바로 얘하고 얘 관계식을 찾으려고 얘를 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못 찾겠으면 아까 생각했던 대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3개일 때 몇 가지, 4개일 때 몇 가지 이렇게 찾아서 그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방법이 사람 이 방법을 계속 밀어쳐야 되고 그 다음 사고를 n번째를 제시하겠으면 n번째 차와 n 플러스 1번째 관계식 찾는다. 그러니까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뾰족한 뭔가 그 링을 세울 수 있는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밑에 게 가장 긴 거야. 가장 긴 거. 얘가 가장 긴 거. 그 위에 차곡차곡 몇 개를 쌓아? 이 안에다가 n개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몇 개니 총? n 플러스 1개 맞죠? 분홍색이 제일 밑에 까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얘 옮기는 거는 표현이 돼 있어. n개 옮기는 게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얘가 어느 한쪽으로 가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옮겨진 게 바로 뭐야? 계속 방법이 AN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옮겨진 거지. AN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얘 흰색 제일 밑에 깔았던 거 옆으로 옮겨야 되는 게 당연히 옮겨야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개의 원판을 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처음에 위에 있는 n개를 옮겨.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옮기는 방법. 추가되겠죠. 가지 있으니까. n가지에다가 플러스 이걸 옆으로 옮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추가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놈을 다시 위로 올리는 방법이니까 몇 개 옮기는 거야? 몇 개 옮기는 거야? n개를 옮기는 방법이 있으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AN이다 이게. 이게 바로 정말식. 그래서 따라서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다. 사람들은 이런 알파골 정말식이 튀어나온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 관계식 찾는 거 하노이 탑도 알파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을 찾으시면 이 알파골이니까 알파골 내가 버리지? 개체들을 나타낼 수 있어 없다? 알파골을 개체들을 나타낼 수 있다. 아까 니네 보였잖아. 다 몇 번 문제. 그 812번에 2번이 답 두 가지였잖아. 하나는 알파골, 하나는 개체들. 그 알파골하고 개체들은 식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쓰면 돼. 내가 일반항 찾아볼까? n 플러스 2랑 그럼 이거 알파골. 그럼 알파골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지. n번째도 알파를 빼고 그 다음에 초항도 알파를 빼면 모든 수열들이 공비가 2인 수열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2의 n마이너스 쓸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알파가 얼마인지 찾는 방법은 얘를 알파로 보면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 되니까 땡기고 보면 알파 얼마? 알파 얼마? 한 번 넣어야 돼. 알파 찾는 거. 그럼 얘는 이 상태로 AN 플러스 1도 알파를 빼고 그 다음에 n번째도 알파를 빼면 여기 앞에 곱해진 게 2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식이어야 돼. 같은 식이 될 때 알파 찾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알파 여기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 그게 상수한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써놓고 보니까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야. 결국 뭐야? 얘도 알파를 보고 얘도 알파를 본 식이 튀어나온다고 했죠. 알파를 빨리 찾는 방법은 이런 과정을 뭐다? 생략한다. 이런 거 생략한다 이게. 알았죠? 바로 일로 들어가서 알파 찾는다고. 알파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를 내가 마이너스를 쓴다 그러면 알파를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써주면 A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처음은 얼마 찾아놨잖아? 그럼 1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2의 n마이너스 승이 되니까 땅땅 이건 2의 n승 a는 뭐야? 2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죠. 검산 1 넣으세요. 2의 n승 빼기 1은 저 맞죠? 2 넣으세요. 3 맞죠? 3 넣으면 7 4 넣으면 15 이제 이걸 옆으로 써보겠습니다. 1 3 5 아니구나 1 3 7 15 이렇게 썼단 말이야. 몇 커졌습니까? 2 몇 커졌습니까? 4 몇 커져? 8 차가 같다 안 같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갑자기 변화가 얘는 2 커졌는데 그 일반항 찾을 수 있으면 세 번째, 두 번째 빼기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밑이라서 안 보이나? 이건 어떻게 저쪽에 써놨으니까 위로 쓸게. 두 번째 빼기 첫 번째는 얼마? 1 2 세 번째 빼기 두 번째는 4 네 번째 빼기 세 번째는 8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번째 빼기 an을 추측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자라냐 모자라면 한 번 더 쓴다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모자란다 싶으면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50원은 얼마인데 32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31 되죠. 몇 가지니? 16 여기가 16이 온다고 16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4일 때 16인데 얘네들이 1일 때 2 2일 때 4인데 몇 배씩 커지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n항 찾는 거니까 이놈들의 n항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놈들의 초항이 2고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2잖아. 공비가 2잖아. 공비가 2잖아.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으면 된다고. 등비수열 n 번째는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에 n-. 그러니까 이것도 저맛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여러분 답지에다 이것도 써야 되는 거야. 관계식. 이거 알파골은 저마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알파골이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다.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일반항 찾는 공식. 아예 이걸 외운 애들도 있죠. 타공된 거. 2n승 마이너스 1. 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2n승 마이너스 1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389쪽은 피보나치 수열 얘기하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뭐였지? 피보나치 수열은 n+2 번째가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었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걸 결정하는 거야.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거 결정되는 저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대. 그럼 피보나치 수열 문제는 이것도 다 경우의 수 문제야. 얘들아. 점화식은 경우의 수 문제가 가능성이 커. 그래서 가지수 되잖아, 어떻게. 이게 가지수지? 방법 두 가지? 이거 네 가지, 뭐, 여기다 읽으면 방법 한 가지, 세 가지, 7가지, 15가지 했잖아. 그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확통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점화식 문제, 수열, 다시 나올 수 있어. 라는 거야.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 문제는 변수가 두 개 정도 있을 때, 두 종류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거기다 피보나치 수열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거야. 아, 변수가 두 개나?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접근할 텐데, 계단 누르기 할 거야. 한 계단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점프 두 계단씩 올라가거나. 이 방법 두 개를 이용해서 뭐 10계단을 오는 방법이 있어. 그게 여러분 교재에 맞붙은 1번 문제 같은 거죠. 이런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 문제다. 이게.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문제, 얘가 왜 피보나치 수열 문제가 되냐면, 자, n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가, 이거 n계단이야. 이 오르는 방법이 한 칸씩 올라갈지, 한 칸, 두 칸, 또는 두 칸, 한 칸. 점프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오르는 방법의 수는 문제에서 A라고 표시되어 있어. 문제에서 A, N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라고? AN이래. 그치? A라고 되지? 그러면 거기다 이제 계단을 추가시키는 거야. 계단을 추가시켜, 이렇게. 그럼 이건 N 플러스 2계단이고, 이건 N 플러스 2계단이 될 거야. 결과론 쪽이지만 잘 설명 들으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2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N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에다가 곱하기 2라는 거야. N계단을 올라온 다음에 점프 두 칸 건너뛰면 n 플러스 2계단을 올 수 있어. 그럼 왜 이거는 생략을 해? 그 방법은 n 플러스 1계단을 오는 방법에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그냥 한 칸을 올라오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면 n계단에서 n 플러스 1계단 올라오면 여기랑 겹치게 돼.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인데 변수가 뭐 한 계단, 두 계단, 또는 두 계단, 세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이렇게 두 개 종류만 얘기하는 건 피보나치 수열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항을 찾아야 되니까 한 계단 오르는 방법에서는 한 계단을 두 번 올라갈 수 없잖아. 두 계단은 두
계단은 그래서 초항하고 두 번째는 찾아야 돼. 피보나치 수열은. 그래야지 앞에 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한 칸씩 한 번 올라가잖아. 또는 두 칸 한 번 올라가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야. 그럼 세 계단 확인해볼까? 세 계단의 방법은 하나 한 가지. 하나 둘 하나. 세 가지죠? 앞에 거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있죠. 그렇지. 근데 니네 써보면 알겠지만 얘는 1이고 얘는 2면 얘는 3. 그럼 뒤에는 4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만약에 숫자를 직접 세고 싶으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까지는 충분히 써봐야지 그 뒤 숫자가 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처럼 이제 못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카운트하는 분들은 4계단 4개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분명하겠지? 그럼 4계단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2계단 올라갈 때 방법에다가 2계단 올라갈 때 두 계단 한 번에 올라가는 2계단 올라갈 때 방법하고 3계단 올라갈 때 방법 3번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면 되니까 이걸 합친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냥 A4라고 쓸 수 있다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1, 2, 3, 5 그래서 문제 지문한 게 몇 계단? 관계심한 거래 관계심 구하면 된다 이거. 피보나치 수열 관계심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변수가 두 종류인데 두 개의 종류를 가지고 전체 합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한 번씩 써서 두 번씩 써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래 또는 두 장씩 넘기래. 그래서 한 장씩 넘기는 방법과 두 장씩 넘기는 방법을 사용해서 총 100장을 넘기래.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 문제라고. 변수 두 개 가지고 전체를 합쳐서 만들어 쓰는 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라고 픽스되는 거 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또 뭐가 있어? 변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열거를 할 거야. 나열이라는 표현이 맞나? 나열할 때 나열시 한 변수를 이웃할 두 개 중에 하나의 변수를 이웃할 수 없게끔 제한시켜. 이거 무슨 말이냐면 흰돌하고 검돌을 넣을 거야. 근데 흰돌은 나 못 나와. 흰돌 다음에 검돌을 나올 수 있어. 검돌 다음에 검돌을 나올 수 있어. 이게 뭐야? 흰돌이 이웃할 수 없다는 거야. 바둑돌 넣을 때. 그러면 봐봐. 한 개의 바둑돌 넣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한 개의 바둑돌 넣을 때는 흰돌 아니면 검돌을 넣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러면 두 개의 바둑돌 넣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거는 흰돌, 검돌, 흰돌, 검돌, 검돌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세 개의 바둑돌 넣을 때는 검돌 다음에 흰검 올 수 있다고 했지? 흰힘만 못 오는 거야. 흰힘만 안 된다라고 지금 제시합니다. 흰돌끼리 연속해서 할 수 없다. 연속해서 할 수 없다면 보통 끼워넣기라고 식을 하는데 변수가 두 종류일 때는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끼워넣기로 푸는 게 아니라고. 흰힘이 나올 수 없다. 그럼 여기도 흰이 나올 수 없다. 흰검만 나와. 검은색일 때는 흰검 나와라는 거야. 그러니까 총 흰검, 검흰검, 검검, 흰, 검검 몇 가지? 5가지. 결란투로 두 개 더해서 다음 게 나오죠. 피보나치 수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앞에 칸에 나와 있는 2번도 자 어떤 배양형 안에 화학물질 M하고 F를 넣었는데 1시간 후에 다음과 같이 변한대. 이게 에어리온 번식하고 똑같아. 위에 나와 있는 그 토끼상 번식하는 거 똑같아. 번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봐. M은 뭐로 바뀐대? F로 변하는데 그런데 F는 M과 F로 변하는데 변수는 두 개 줘놓고 변하는데 근데 MM이 나온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MN 결국 해석하면 M과 M이 이웃할 수 없다. M과 M이 연속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품고 있는 거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피보나치 수열 문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 나오면 처음에 1단계가 M이래. 1시간이 지났대. 그럼 M은 어디로 가야 돼? F로 있죠. 여러분 옆에 그림 있죠? 밑으로 그린 그림. 또 1시간 지나면 MF가 되겠죠. 또 1시간 지나면 M은 F로 가고 얘는 MF로 가겠죠. 그러니까 1시간 처음에 이 M이 주어졌을 때는 문제에서 3시간 경과했을 때가 어때요? 이게 1시간 지난 거고 이게 2시간 지난 거고 이게 3시간 지난 거죠? 3시간 지난 거지? 그럼 3시간 지났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시간 지났을 때 3가지. 1시간 지났을 때 몇 가지? 2시간 지났을 때 몇 가지? 2가지. 3시간 지났을 때는 3가지. 4시간 지났을 때는 4야? 그걸 확인해야죠. 이렇게. 네. 그것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네. 여기 내면 당연히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 4가 아니라 5가 되니까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구나. 이게 4였고 그 다음에 5였고 그럼 등차수열이 될 텐데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몇 한 거래? 6시간 후 구하래. 6한 거는 거잖아. 6시간. 1시간 후 하나, 2시간 후 둘, 셋, 다섯. 더하면 8. 그 다음에 더하면 14. 이렇게 되면 6하면 찾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이 하는 거 다. 근데 어디서 주로 나와? 수열편보다는 확통, 정의수 파트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설명은 여기 마칠까 하는데 만약에 상태 괜찮으면 서프를 설명하고 서프는 찍어놨거든요. 들을래요? 풀래요? 일절래요? 하나만 할게요. 그럼 851번 보세요. 한 김에 851번에 어떤 원자의 전자들은 에너지 증감에 따라서 세 가지 상태로 변하는데 A 아니면 B 아니면 C. 그런데 다음 규칙이 적용되는데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시는 B가 뭐로 바뀐대? C로 간대. 그 다음에 A는 B 아니면 C로 간대.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감소 시에는 규칙이 감소하면 B는 어디로 간대? A로 간대. 내려간대. 그 다음에 C는 A 아니면 B로 간대. 결국 뭐야 이게? 그냥 알파벳에서 규칙성에서 B 다음에 증가하면 B 다음에 뒷문자로 간다는 뜻이지. 알파벳 순서에서. 그죠? 얘는 감소하면 앞문자로 가는 거고. 그죠? 근데 똑같은 문자를 연속해서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에서는 전자가 A가 상태에 있는데 에너지가 증가해서 2단계가 되면 A는 뭐가 돼? 이게 1단계였고 이게 2단계니까 BC로 바뀌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A, B 아니면 AC죠. 거기 써놓고 있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다. 그게 맞지? 그때 에너지가 다시 또 감소해서 3단계가 된대. 여기서 처음에 A가 있는데 증가해서 B, C가 되고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야? 감소한 데있으니까 앞문자로 가기 때문에 얘는 A로 가. 2단계. 그럼 얘는 어디? C로 갈 텐데 C 증가했으니까 얘는 감소하니까 다시 B하고 A로 가. 이게 2단계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어놨지. ABA, ACB, ACA가. 됐죠? 이렇게 세 가지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밑줄 쳐놔야 돼. 이와 같이 에너지가 증가, 감소를 교대로 한대. 그러니까 문자는 세 종류를 줬지만 증가, 감소한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게 피부나치 문제라고 의심하는 거야. 변하는 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증가 아니면 감소, 증가 아니면 감소. 문자에 신경 쓰지 없이 증가 아니면 감소, 증가 아니면 감소.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하는 단계고 그 다음 여기는 감소하는 단계고 다시 증가를 시키는 게 3단계입니다. 증가시켜보면 A는 BC로 가죠. 그 다음에 B는 C로 가죠. 얘는 BC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얼마였니? 그러면 1단계는 2, 그 다음에 2단계는 감소하고 나서 1단계 3개 될 것이고 3단계 옆으로 수가 2단계는 3, 3단계는 뭐가 나왔죠? 앞에 거 2개를 더해서 9단계 나왔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그 다음 4단계는 감소할 차례야 증가할 차례야. 감소할 차례야. 감소하면 앞문자로 가는 거야. 그지? B는 A로, C는 A로, C는 B로. 앞문자로 가는 C는 A로, B로. 두 가지. 얘는 앞으로 A. 얘는 C 아니면 B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 숫자가 8단계 되니까 아 이거 피곤한 숫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몇 항 차지라고? 7항 차지했으니까 하던 김에 3, 5 더하면 8, 5, 3 더하면 친구분 5, 3 더하면 13, 13하고 8 더하면 이게 6항이 되죠. 5항, 6항. 6항 차지했으니까 답은 21에서 4번이 된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거 서술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피보나치 수열을 이름으로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관계식 써놓고 아까 썼던 관계식 있지? 이거를 만족함으로 라고 그냥 쓰는 거야. 응? 그래서 그냥 2, 3, 5, 2, 8, 2 때문에 5항은 13, 6항은 12, 21 이렇게 서술하고 마무리 지면 되는 거야. 피보나치 수열 문제, 서술형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점화식 쓰는 게 서술형 단답형으로 나온다 이게. 점화식. 알겠죠?